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고점을 찍고 나서 종가까지 밀리면서 꼬리를 만들고 밀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죠? 위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꼬리가 나온 이유가 순수한 매도 물량에 의해서 밀려버린 건지 아니면은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고점에서 개인들 겁주고 물량 뺏으려고 밀어버린 건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뭘로 결정이 되느냐? 바로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차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저희 소장님께서 방송을 진행을 하실 때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대호웨이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 많은 주린이분들이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좀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다 좀 간략하고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차트를 쭉 올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분을 곧대로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경우, 두 번째는 매도 압박에 못 이겨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다음 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대호웨이엘 같은 경우는 다음날에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횡보를 하다가 이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매도 압박이 셌다면은 이 윗부분에서 매도 압박,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하락한 거라면은 결국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했다는 거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누른 거였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이 주가 등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다시금 주가 관리되는 내용과 함께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다음날에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 의지가 보였던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상 이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답은 없어요. 뭐 세력이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종목마다 작은 규모 혹은 전략마다 다 전략이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뭐 정답은 이거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세력의 수법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력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 뭘까요? 바로 매집이죠. 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일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모으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어떠한 의도라는 거는 결국 대부분이 다 차익 실현, 돈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집을 한다, 아랫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어요. 유통 주식이 이만큼이 있는데 주식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 주식이 이만큼 있는데 세력이, 제가 세력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은 개미들이 이만큼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저보다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개미들 사고 팔고 개미들 움직임에 이 주가가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수익도 적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야. 그럼 유통 물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게 결국은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건데, 매수할 때 유통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보다 적은 돈으로 주가를 쉽게 올릴 수도 있겠고, 당연히 내가 산 비중이 많으니까 수익도 커지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 뭐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 주가를 많이 하락을 시킨 다음에 바닥에서 모으고 다시 띄운다, 이런 말들이 이런 요인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그럼 개미 털기는 우리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개미가 물량을 확보할 시에 매도하도록 겁을 주는 거예요. 주가를 조금 떨궈가지고 개미들이 겁을 먹고 다 떨어지게. 그러면 내가 그 물량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개미들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내 의도대로 다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차트를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일봉,
주봉, 뭐 캔들들은 사실상 페이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미털기도 있고. 그리고 이 변동성에 대해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답 혹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게 뭐냐? 바로 거래량이다.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거는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 수입니다. 거래량이 뭔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내용과 세력의 심리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많이 쓴다.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건 뭐예요? 결국 매수세가 많이 붙었다라는 거고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죠? 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력을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실제로 그러면 세력이 돈을 많이 쓰면서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물량들은 어느 정도 가져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하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이 캔들의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 이하로 떨구진 않죠. 왜? 이 부분까지 물량이 흡수가 됐으니까 이 윗부분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 저항까지 다시 횡보하면서 추세를 보입니다.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동시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눌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여기는 다 물량이 내가 흡수를 했으니까 이 이상만 물량을 모으면 돼. 실제로 정확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리까지 캔들들이 많이 모여있고 뭐 고가 건드린 거는 이 부분까지 건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선을 다시 그어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지금 얘기의 공통점은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은 기준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들에 대한 기준봉. 그래서 기준봉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은 꼬리에 건드렸던 부분의 물량까지 어느 정도 흡수를 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고가 혹은 뭐 떨궈주면 이 자리 이런 자리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지. 고가야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의 의도,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자리 눌림 여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확하게 고가 자리를 지켜주고 뭐 캔들의 시초가 종가하고 중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금 거래량을 붙이면서 윗부분의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쓴 자리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우리가 조정을 볼 때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조정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안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매물들,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심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자, 다음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미수와 반대 매매, 미수 거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증거금만 내고 여타 비용은 외상을 받아 하는 거래예요. 그리고 반대매매는 돈을 빌린 이후에 다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주식은 D 플러스 E잖아요. 매수날 플러스 2거래일 안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일괄 매도해요. 되게 싼 가격에 매도해요. 하한가나 시장가나 최저가에 매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또 세력을 좀 따져봅시다. 일단은 내가 100만원짜리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데 40만원으로 4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의 증거금률이 40%야. 그러면은 40만원으로 매수를 하고 60만원의 외상이 발생하죠. 증거금률이 40%니까 60% 미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6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했어. 반환을 못했으면은 강제로 일괄 매도, 가장 최저가로 일괄 매도되죠.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이렇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3일 매매라고 해요. 3일 매매. 보통 이제
지지선을 소폭 밑돈다거나 혹은 뭐 급등하다가 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거나 그럴 때 보통 미수거래에 대해서 미수거래가 3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을 털어내려고. 왜냐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치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것들을 다 데리고 주가를 올릴 거야? 이것들을 없애고 떨구고 주가를 올리는 게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좋은 거겠죠. 저가에서 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미수와 반대 신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해당 내용들의 정답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영상이 매매의 관점 혹은 매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절대적으로 100%가 없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정도 공부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